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응답하라 1999 이 닷컴 버블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제 주장만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이 과거에 1999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서 이 닷컴 기업은 새로운 천년을 정말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좀 젊은 분들은 이걸 모르실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때의 기억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스닥 지수가 10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5000포인트까지 넘었습니다. 네, 5000포인트를 넘었다가 이거를 정점으로 2000년도에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2002년도까지 1100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죠. 네, 그래서 이때 IT 버블, 닷컴 버블을 저희는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겁니다. 자, 닷컴 버블의 시작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형성 과정 이제 처음에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가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죠.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PC 통신이라고 그래갖고 네,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영화 보면 PC 통신에서 이렇게 서로 채팅해가지고 막 만나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93년도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컴퓨터 보유율이 되게 높아졌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때 이제 막 대학 가고 할 때였었거든요. 네. 이때 대학 갈 때 컴퓨터 다 사주고 노트북 사주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또 이때는 낮은 금리 환경에서 이제 스타트업 자금 조달이 되게 용이했었다. 이런 환경이 있었고 또한 이제 통신법 이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때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이때 뭐 삐삐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삐삐 지난 다음에 뭐 시티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좀 나왔다 완전히 망한.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핸드폰이 나왔죠. 네, 스마트폰 있기 전에 핸드폰부터 나왔습니다. 예, 이 동안에 이제 벤처 캐피탈은 닷컴 기업에 무조건 이제 돈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빨리 커지거나 사라져라 뭐 이래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제일 중요했어요. 뭐, 그래서 수익 구조 이런 거 하나도 안 필요하고 그냥 회원가입 몇 명이야? 니네 몇 명 모았어? 예, 우리 지금 모바일 그때 이제 버블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전보다 이게 원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회원가입 수만 확보를 하면 무조건 그냥 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엄청났어요. 자, 버블의 정점이 그래서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제 2000년 3월 10일 날 나스닥 지수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때 5,000달러 욕을 찍었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4월 14일 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금 납부일 매도와 이제 맞물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9월 15일 맞죠? 네, 9월 15일하고 지금 비슷하죠. 이때도 세금 납부일이어가지고 법인들이 판매를 하면서 네, 9%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되게 유명했던 뭐 패치닷컴 뭐 저도 이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런 것들. 네, 우리는 인터넷 시대였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외국하고 또 거리감이 되게 멀고 지금처럼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파산을 했죠. 그래서 뭐 라이코스 이런 거 없어졌고 코리아닷컴 이런 거 없어졌고 뭐 옛날 분들은 기억하는 회사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이 없어졌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뭐 아이러브 스쿨부터 뭐 되게 많습니다. 그때 진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닷컴 기업에 돈이 막 몰렸는데 다 망했죠. 네, 그래서 거의 뭐 2조 달러 가까운 네, 가치가 네, 다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엔론 사태라는 거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완전 신뢰가 붕괴하면서 이제 시장이 막 다 깔아앉았습니다. 자, 버블의 원인이 뭐였냐? 네, 첫 번째는 그때 자금 조달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IPO만 하면은 돈이 무지하게 쏟아졌습니다. 예, 요때 다 이제 네이버랑 이런 회사들 다 나온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기술 낙관론이 이제 완전히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 야, 이제 인터넷 혁명이다. 진짜 이걸로 다 끝장이야. 그래서 새로운 경제가 도래를 했다. 이제 인터넷 때문에 다 뒤집어질 거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정책적 요인도 있었는데 이제 낮은 금리에다가 세금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경매라는 게 뭐냐면 이때 주파수 판매를 했어요. 핸드폰 때문에 이 주파수 통신 사업자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이때 막 각 국가마다 이제 엄청난 과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기 심리가 폭발을 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다 이제 기술주 몰려가지고 닷컴 기업만 되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블이 지속되었다라는 거. 자, 그럼 버블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뻔하죠. 네, 버블의 결과는 뭐 지수가 붕괴됐고, 그래서 몇 프로가 하락했냐? 나스닥 지수가 78% 하락한 거예요. 네, 종합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네, 다 망하거나 거의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네, 수백 개의 닷컴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대 닷컴 기업들이 이렇게 다 유명한 데들이 다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생존에 성공한 기업은 네,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아마존 뭐 이런 데들. 네. 추후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충격으로 이제 실업 증가하고, 네, 몇 년을 이제 갔죠. 이런. 그래서 전통적인 재무 지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에 대한 이 보상, 아마존닷컴을 한번 볼게요. 그때 버블 때 아마존이 한 5달러 선까지 갔습니다. 여기 5달러 선까지. 그랬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0.5달러 선까지 이렇게 갔죠. 그래. 그러다가 아마존이 쭉쭉쭉쭉쭉 성장해서 오늘날 몇 달러입니까? 네, 235달러예요. 네, 몇 배 성장했죠? 대략 거의 4, 500배 성장을 한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상이에요. 자, 그런데 SK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여러분 믿겨지세요? SK텔레콤이 그 당시에 한 주당 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액면 분할 5천 원짜리를 이제 500원,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서 100원까지 액면 분할 해 가지고 지금 한 뭐 5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거의 액면 분할을 뭐 100분의 1로 했으니까 네. 뭐 안 오른 거죠? 네. 거의 반토막이에요, 지금. 주가 이렇게 보면 네,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몇배가 올랐다? 네, 오히려 반토막 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버블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전략, 그때 헤지펀드에 대한 건데, 이제 헤지펀드 열전에서 본 건데, 예, 타이거 펀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줄리안 로버트슨이 설립한 헤지펀드인데,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오직 가치 투자로 승부한다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되게 잘 나갔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가치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버블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기술주 버블 모멘텀은 중단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이 로버트스는 나스닥의 선로를 질주하는 기관차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로 이탈할 게 확실하지만 언제인지 이제 모르니까 기관차 앞을 막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대놓고 막 숏을 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스는 어리석다고 생각한 버블에서 저항하는 대신에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한다는 건 이제 그 기술주하고 상관없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월 투자자 서한에서 우리는 펀더멘탈이 무시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쓰면서 했는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수익률이 너무 잘 나가던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주를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회사들한테 전통주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주는 날아가는데 전통주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2년부터 투자했던 투자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집 사야 되니까 이제 돈을 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다 환매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좌절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점점 다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탈하니까 돈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물량을 더 이제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은 얘네가 이제 물량을 매각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버트슨보다 먼저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점점 네, 이득이 떨어져가지고 타이거 펀드는 결국에는 해체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인데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소로스하고 드라켄밀러. 이분들은 퀀텀 펀드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추세에 올라타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뭐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네,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버블에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가치 투자나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전통적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드라켄밀러는 그는 펀더멘탈을 따르다가 추세에 올라탈 능력이 충분했다. 그러면서 버블을 공매도했던 회의론자, 처음에는 공매도했거든요. 버블이라고 하면서 이게 못하네요. 예, 닷컴 시류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네, 여름에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열정적인 전향자가 되어 있었다. 이거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블랙록에서 네, 처음에 비트코인 엄청 깠죠. 엄청 까다가 지금은 열정적인 전향자가 돼 있죠. 비슷합니다. 네.
올라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드라켄밀러는 기술적으로 올라타가지고 공매도에서 얻었던 수익보다 더 큰 금액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연초에 마이너스 18%에서 35%까지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나갔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드라켄밀러는 버블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언제 이게 할지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먼저 뛰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퀀텀 펀드도 버블의 희생양이 됐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퀀텀 펀드는 어떻게 됐냐? 드러켄밀러는 파티가 끝나기 전에 탈출하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을 떠나가지고 이제 휴가를 가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은 즐겨야 하는 거야. 내가 아이들과 2주일씩 휴가를 보낼 수 없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라는 이제 회의에 젖게 돼요. 그래서 12년 동안 퀀텀 펀드를 이제 지켜왔는데 이걸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소로스한테 연락을 합니다. 나 이거 다 팔고 그만하고 싶다. 네, 그래서 소로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퀀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220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해체합니다. 12년 동안 운영했던 퀀텀 펀드를 해체시키고 앞으로 이제 저위험의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하면서 해체를 했어요. 이거는 자발적 해체이기 때문에 청산당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웠던 거죠. 조금 늦긴 했지만 어떻든 이분들은 버블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버블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팔란티어 좋은 거 다 알죠. 여러분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전통적인 그 가치 투자에서 보면 퍼가 무려 이제 800배가 넘었습니다. PBR이 거의 80배죠. 네, 이런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800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비트마인 볼까요? 퍼가 마이너스 31%입니다. 마이너스. 왜? 네. 이제 뭐 이익이 없잖아요. 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익이 없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PBR도 이렇게 높고.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분석 기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버블과 마주하고 있죠. 이게 정말 AI가 언제 어디까지 갈지, 크립토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나는 새로운 아마존을 찾았노라. 네, 이거 100배 갈 거야. 아니야, 응? 500배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지금 세뇌하는 중이죠.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도 저를 세뇌하는 중입니다. 네, 분명히 이건 뭐 10배 갈 거고, 이더리움 10배 갈 거고, 얘는 그 이상 갈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네. 자, 오늘도 끝내기 전에 1국민 1 이더리움 갖기 운동 해야죠. 오늘은 삼성편입니다. 너 그거 알아? 이건희 회장님이 예술품을 더 공유하고 소통하라고 리움 미술관을 설립했다는 거. 자, 읽어보면 이더리움이죠. 그것도 삼성이 소름. 네. 다음 시간에는 AI 버블, 크립토 버블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